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윤혜진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초등특수교과의 이 논리 논술을 어떻게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가볍게 논리와 논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고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논리 논술이라는 이제 이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가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논리는 어떤 것인가, 논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고력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고력에 대한 개념과 사고력 교육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1차시 때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의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시부터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이 과목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고는 어때요? 그냥 단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까지 연결하는 게 바로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인공지능 요즘에 여러분들 AI 이렇게 해서 뭐 예약도 받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앞서서 제가 사고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행동과 답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이제 정보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맞는 상황에 맞는 답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인간의 사고에서는 어때요? 역발상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는 최선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사고하여서 좋은 점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에서 필요한 욕구와 또 행동과 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른 점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의 또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에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올려주시면 또 그 의견에 맞춰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고란 무엇인가? 이 사고라는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 학자 중에서 듀이라는 학자는 이제 사고라는 게 바로 이제 지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제 이러한 전제 조건이나 객관적인 관찰이나
판단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으로 확실하고 안정화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겠죠. 그런가요? 이 바일이라는 사람도 인간의 생각을 공식화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게 하는 정신적 기술이나 정신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정의를 해서 명확하게 공식화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루지에로 학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철학의 영역에서 강조하는 형식 논리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랑 또 심리학 영역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 창의적 사고로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루지에로라는 이 학자는 하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와 이제 창의적인 사고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학자 중에서도 보면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아닌 이성을 활용해서 생각을 규제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승희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감정, 지식, 의지 등 이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인간이 보고, 느끼고, 상상하고, 판단하는 이제 모든 정신작용과 그 내용에 포함한 일련의 경험이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준 이 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느꼈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식, 우리가 지금 당면한 처해진 환경,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지기 위한 부분이 바로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와 생각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고와 생각의 다른 점을 알고 있으세요? 방금 사고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생각을 해서 행동과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사고라고 했다면 생각은 어때요? 행동을 찾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어때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12시 반이에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수업을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는 점심때 먹을 도시락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락을 바로 배가 고프다고 11시에 먹나요?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이 도시락은 점심시간인 12시 반에 먹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동물과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생각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는 본능적인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아주 높은 상위 개념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론을 얻으려는 정신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고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하는 힘이고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난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 나는 그러면 사고하는 능력, 내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론에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력은 앞서서 우리가 누가 얘기했죠? 바이엘이 얘기했나요? 아니죠. 루지에로가 얘기했죠. 이런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와 또 창의적인 사고에 융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우리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좀 단계별로 나눠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룸은 이 사고력을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지식의 단계에서 이해의 단계로, 그리고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고력을 단계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지식의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사항을 지어내고, 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그 문제를 열거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단계, 이해의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이 문제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벌써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정의하고 구별해 설명하는 거면 이미 논술에서 글쓰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거나 바꾸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때요? 논술 글쓰기를 할 때 다른 저자의, 다른 학자의 정의와 또 상황에 대한 예를 들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벌써 2단계에서 나는 사고력이 더 뛰어나게 다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설명을 위한 글을 만드는 단계 중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3단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해 놓고 구별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으면 이제 그 환경과 상황에 따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 놓은 여러 가지 결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관계에서 관계를 짓거나 예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 2, 3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도 하고 구별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별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 도식화와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예를 그럼 글로 들어볼게요. 한 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찾고 내용을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오겠죠.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글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론 내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높은 단계가 바로 평가예요. 이렇게 종합되어져 있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비평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결론을, 내 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타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며, 이 글이 우리가 앞에 이 사고력을 위한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있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공식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명확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블루멘의 사고력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정의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론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이 각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사고력 정의도 보면 이제 이 사고력이라는 것을 분석적인 사고와 종합적 사고, 초론적, 지각적 사고로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분석적인 사고도 이제 이 사물 전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벗어나서 이 사물에 대한 이제 속성을 알고 서로 비교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건데,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논리와 추리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게 많겠죠. 추론적인 사고는 어떤가요? 추론적 사고에서는 이제 이 사물간이나 사건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원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각적, 추론적, 분석적인 사고에 이런 주어진 자극의 정보를 우리가 다 재구조할 수 있고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고력에서도 우리가 지각적이냐, 추론적이냐, 분석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어떻게 하죠? 좋은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각적, 추론적, 분석적인, 종합적인 이런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글쓰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논리와 논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교사가 될 거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서 지도를 할 때에 아동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어떻다, 어떻게 나는 해야지만 우리 아동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연히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고력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고력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고력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뭐 단순한 문해력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적인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영역의 지식을 찾고 소통하는 학습 중심이 아닌, 요즘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융합 수업이다, 뭐 창의 수업이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뭐 비판적 사고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스스로 지식을 찾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력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나와 있는 5가지 능력이 바로 사고력 교육에서 갖춰져야 되는 능력 중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교과뿐만 아닌 사회적으로, 사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융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함께 되었을 때의 창의적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력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고력 교육의 필요성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 교육 과정에서의 추구하는 이제 우리 아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떻게 우리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죠? 어떤가요?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은 건강한 사람. 그럼 건강하다는 개념이 몸이 건강한 건가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주적인, 창의적인, 감정이 풍부하고 협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특수교육에서 기본교육과정에 건강한 사람, 건강한 정신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베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 영역별로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장애 영역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 아동을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하고 감기가 안 걸린 게 건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이제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다른 아동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동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또는 그림으로, 글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통합적인 특수교육 과정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기본 교육 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실과나 이런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되게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교과 내용이 많이 교과별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받아서 이런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영역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의 우리가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교육학에서도 풀었을 때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우리는 개별화적으로 지도안을 짜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서포트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장애 영역별로 필요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가 준비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공놀이다. 그런데 공놀이를 할 수 없는 아이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을 가지고 놀이가 아닌 다른 또 방법으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아동에게 맞는 다양한 놀이나 활동을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동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자신 또한 이렇게 교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나 연습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enable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게 바로 맞추어져 가는 거죠. 지금 사실 이런 강의도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또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전달하는 것밖에는 지금 수업이 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좀 더 아동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강압적인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아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또 학기가 시작이 돼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논리적이다, 창의적이다, 문제 해결 과정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아동이 창의적이다,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표준교육과정이다, 누리교육과정이다, 이제 기본교육과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살펴보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현장에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왔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함께 발생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동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도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이 워낙에 장애 영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이 기본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보다도 더 심도하고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뇌병변이나 이렇게 지체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만 극복을 하고 나면 충분히 더 좋은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참여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은 아쉽지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학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부가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수업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창의적인 논리 논술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방향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논술에 대한 이 교육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논리와 논술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생각이 어떠한 사고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과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고력에서 단계적인 기본적인 생각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고 또 그 부분에서 도출하는 때까지 이 과정에 우리가 블룸의 6가지 과정 단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사고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논리에 접근하기 위한 생각과 또 이 생각에 대한 우리가 근거 전제를 마련하는 사고력을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그 생각의 주장을 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고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논리와 논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중간에 살짝 영상이 끊겼어요. 제가 사람이 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앞에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사고력에서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차에는 논리와 논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논술이라는 게 어떻게 문장을 나의 주장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장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다음 주차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자기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매주 이런 부분이 강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 주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에 올려주시면 이제 그 부분에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